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화가 많이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화나 이 부정적인 서로의 감정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누구든 해보셨을 것 같아요.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날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날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하는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날 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날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이 들 때 화가 많이 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스스로를 향한 비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 더 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구나 라는 인정과 반영, 이것으로 그 사람의 화가 한풀 꺾일 수 있는데요. 이 수용은 나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의 수용은, 공감은, 그리고 반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화났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반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화가 났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반응은 그 사람의 감정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잖아 라든지 이게 이럴 일이야? 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바로 축소시킴으로 해서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 감정이 축소될 때 내가 굉장히 오버하거나 내가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내 가치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축소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화난 배우자를 가장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라는 동의와 아, 그럴 수 있어. 라는 공감.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화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면 그 화가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내 입장에서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옳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토해내면서 그 화가 점차적으로 가라앉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한 부분이 인정받았구나 라는 인정 욕구도 채워지면서 내가 부당하지 않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화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화가 가라앉는 것이 먼저라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 후에 그것이 왜 정당하지 않으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는 당신의 행동이 내게는 조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본인의 의사를 조금조금 말해주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을 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보다 내 말이 길어지면 그 사람의 화는 훨씬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짧게, 내 의견을 작게 축소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이따 얘기하자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화를 내는데 이런 말을 들었거나 그러면은 내가 화를 조절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이따 얘기해. 이 사람이 굉장히 본인을 자제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따 얘기해야죠. 기다려주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리고 그 사람을 조금 믿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갈등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고리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풀어보면 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것이 비난과 방어였어요. 비난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방어하면서 방어와 동시에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부들은 2시간을 저희가 상담을 해도 그 비난과 방어가 끊이지 않아요. 어쩜 그토록 많이 비난하고 방어할까요? 방어와 동시에 비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부부의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끝없이 비난하고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어하기 전에 조금 기다려주고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배우자가 감정 폭발 후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감정을 폭발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남자의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자의 경우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삭힐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아내의 경우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을 하면서 풀리는 많은 힐링과 해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성들의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심정과 감정,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풀리게 되어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감정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컨트롤했다라는 그 주도권의 심정을 조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자 내버려 두고 아내의 경우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히 사이가 멀어지겠죠. 정서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늘 육체적인 거리까지 멀어지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정은 외도나 불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공패가족이라고 서로 말 없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를 배우자의 화를 잘 풀어주는 것과 그 화를 조금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등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인 같은 경우는 보지 않으면 돼요. 근데 가족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살 수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 안에서 오래 머무르기를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릴 적 트라우마들에 관련된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치료를 통해서 관계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 관계 안에 되돌리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어릴 적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던 어린 소년, 소녀들, 어린 아이들이 커서도 다른 타인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불안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자녀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되도록 빠르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가 화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화난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축소시키면서 비난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순간에 그 화도 정말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요.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